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파이널 때 해야 하는 수학 공부가 뭘까요? 엔제 푸는 거? 실무 푸는 거? 파이널 특강을 듣는 거? 이 중에 대체 뭐가 맞을까요? 이런 거 궁금해서 유튜브 검색해보면 100일 만에 서울대 가는 법, 100일 기적 공부법,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궁금해서 눌러봐요. 그럼 들어가 보면 다 뻔한 소리예요. 문제 많이 풀어라, 기출 회독해라.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소리거든요. 물론 당연하죠.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수학은 영어나 사탐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많이 하기만 해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언제 많이 느꼈냐면, 지금은 제가 다정북스를 운영하느라 강의를 그만뒀지만 한창 학생들 만날 때만 해도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요. 근데 B라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해요. 근데 웃기게도 성적은 A보다 B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재능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도 계속해서 제가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A라는 애랑 B라는 애, 그 둘의 분명한 차이는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이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걸 해야만 수학을 효율적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행동을 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 판매된 지 보름도 안 돼서 수많은 후기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방법은 머리를 굉장히 자극하고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웬만한 열정이 없으면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100일이라는 이 기간을 불태울 의지는 있다. 근데 이 열정을 대체 어디에 불태워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에 정말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컨텐츠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과연 나에게 맞는 컨텐츠는 어떤가? 난 무엇을 소비해야 하는가? 근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건 기출에 있어요. 이 시기에 기출 푼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제일 좋은 컨텐츠가 기출이라는 그 이유를 엔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F1이 0인데 F'1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X축이 나오고, 갑자기 수학 문제 푼다고 당황하지 마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1이 있는데 함수값이 빵인데 미분계수가 음수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감소한다는 거고, 3차 함수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임을 생각하면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박스한 조건을 좀 해석하면 요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를 좀 구해봐야 되거든요. 얘 분모 FA가 0이 될 때, 즉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에 있는 FA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겠죠.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니까요.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만 이해해보면, 예를 들어 얘가 A고 이 길이가 1이 돼서 얘가 A 플러스 1이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FA가 0일 때 FA 플러스 1, 이 분자도 0이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인수가 하나여서 0분의 0꼴 인수 하나분의 하나여서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상황엔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언제 존재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얘가 A고 이번엔 1만큼 갔을 때 A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죠. 즉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존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함수값 빵인 거 있어? 그때 오른쪽으로 한 칸에 한번 가봐. 그때 한 칸 간 얘도 함수값이 빵이야? 그럼 존재해. 한 칸 갔을 때 얘가 함수값이 빵이 아니야? 그럼 존재 안 해. 이거거든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A가 한 개 있대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3차 함수 함수값이 빵 되는 것들을 살짝 보면 가장 마지막 이 지점은 무조건 존재 안 해요. 왜냐면 얘보다 한 칸 갔을 때 이 녀석은 절대 함수값이 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뭐냐면 가장 오른쪽 근을 말하는 거거든요. 얘랑 얘도 남았는데 함수값이 빵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한 개를 다 채웠으니까. 그럼 방법 뭐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함수값이 빵 돼야겠죠. 이만큼도 길이가 1 되고 이만큼도 길이가 1 돼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함수값 빵,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함수값 빵,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 어때요? 문제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제가 모든 걸 창작했을까요? 물론 아예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설 문제들은 어떠냐면 기출에 나온 이런 문항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요. 제가 어떤 기출을 보고 이거를 만들었냐면, 자, 이 문제예요. 이게 작년 수능 21번 문제인데 분모가 빵일 때 F2A 플러스 1, 얘가 빵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그 값이 존재한다 해서 아까 풀었던 문제랑 아예 똑같진 않고, 그걸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본 문제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혹시 알겠어요? 똑똑하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챘을 텐데,
결국은 대부분의 엔제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설 문제들은 기출에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걸 좀 더 디벨롭 시켜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다정복수 연구진들 중에서 강남대성 시대인재 문제 만드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기준이 뭐냐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너무 괴랄맞게 어렵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선을 뭘로 결정하냐면 기출에 나온 적이 있냐, 기출에 이 정도 선을 넘는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설 문제들도 그 기준이 되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기출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짝퉁을 풀어요? 찐충을 다 가지고 나면 짝퉁도 가져볼만 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왜 찐충도 다 가지지 않고 짝퉁부터 푸냐 이거예요. 저희가 다정복수에서 엔젤을 만든 게 진짜 수백 문제인데 그런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엔젤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구나는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처음에 그랬잖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가 이제 기출이라는 건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행동이 뭔지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이 영상은 진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출을 풀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기출에 나온 발상들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광고가 아니고 이거 따로 판매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이름은 약정 해서 약점 정복하기라는 노트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예시로 몇 페이지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에 나온 문제에서 틀린 걸 오려가지고 거기다 풀이를 적고 이 기출에 나온 발상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가 나왔고 미분계수의 부호가 반대였으면 대칭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발상들을 정리해보는 이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은 발상들만 다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아니면 또 심심할 때 아니면 화장실 가서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훑어봐요? 이 기출에 나온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했던 이 발상들만 계속 훑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푼다고 치고 발상을 정리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지금 시기가 파이널이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는 양 많은 기출 문제 풀기에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출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이 날 거고 이 단원에 속한 내용이잖아 하고 풀이가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단원들이 막 섞여 있고 실전 감각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서 기출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게 계속 매일매일 푸는 게 수학은 중요하다 보니까 매일 풀기에 부담스러울지 않을 정도의 양이어야겠죠. 그리고 최근 기조에는 좀 맞지 않지만 그 발상들은 아주 좋은 엄청 옛날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발상을 정리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1994년, 95년 이런 문제들 중에서 좋은 발상들이 있는 문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기준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출 문제에 거의 실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요즘 기조에 맞게끔 문제들을 다 변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 기조에 맞는 기출들만 컴팩트하게 모은 게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수정이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후기들이 나왔던 컨텐츠예요. 여기 뒤에 가지고 왼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 뒤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프 모의고사로 기출로 구성된 15회분이에요. 이게 시즌2인데 시즌1은 이미 나왔고 시즌2가 8월 9일부터 배송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뜯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의고사로 구성된 15회분을 만날 수 있고요. 얘는 시즌2라 16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0회까지 가고요. 당연히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야 하니까 QR코드까지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풀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어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킬러 문항은 없는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을 했고 이거 문제를 아까 여기 노트에 오려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용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문제를 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오려서 붙이시면 되고 기껏해서 오려서 붙여놨는데 해설지는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가 이렇게 있고 QR코드를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요 노트에다가 문제들을 쭈르르 붙였을 때 나 이 문제 잘 모르겠어 하면은 여기다가 QR코드 타고 들어가면 해설이 나오도록 이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정이라는 콘텐츠를 꼭 소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그 엔제가 아니라 기출에 나온 발상들을 모두 정리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끝난 학생들은 당연히 뭐 엔제 풀고 다 풀어야겠죠. 근데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기출에 나온 발상을 정리해 보는 게 그 어떠한 행동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